햇살의 책장. 새해 첫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어제 너무 일찍 잠이 들어버려서 오늘 새벽 1시 50분에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2023년을 너무 일찍 시작했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새벽 시간을 보내고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덕분에 기압이 잔뜩 들어가서 이런저런 계획을 줄줄이 세웠던 예전과는 달리 올해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집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득 담아 새해 첫날 어떤 책을 소개해드릴지 한참 고민하다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사이토 시게타의 오늘부터 내 인생의 속도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속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속도로 사는 사람인가요? 성실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속도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자신의 속도로 삶을 조절하고 관리하며 인생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마음의 명의가 들려주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의 지혜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힘을 빼라는 말.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사람 중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이는 세상에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곁에 있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설마 자신이 그 피곤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습게도 무엇인가를 열중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함께 있는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열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타인을 피곤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리해서 빠른 속도로 노력하는가 아니면 자신만의 속도로 노력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하는 자세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빠른 속도로 노력하는 쪽이 주위를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단지 노력하는 자세 혹은 무언가를 대하는 자세의 사소한 차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이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힘내라는 말을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을 냅시다. 잘 다녀오세요. 힘내세요. 전화를 끊을 때 가끔 인사 대신에 힘내라는 말을 전하거나 놀러온 친구를 배웅하며 헤어지는 순간에도 그럼 친구 힘내 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처럼 아주 가볍게 쓰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루 중의 대화에서 오고 가는 힘내라는 말을 세어보면 아마도 방대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든 통계를 내보길 좋아하는 저한테는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고요.
힘내다 라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최고 권위를 지닌 사전을 비롯해 크고 작은 사전에 담긴 다양한 해석을 보면 끝없이 인내하며 갖고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력한다. 혹은 어떤 곤란에도 기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해낸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킨다. 한 장소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꾸준히 힘을 써서 일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힘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괴롭고 고집스러운 행위처럼 느껴져서 비장함마저 감돌지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힘내라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성원을 보낸 사람일지라도 인내, 곤란 등의 용어에 주춤하여 너무 힘쓰지 마 라든지 적당히 힘을 조금 빼도 괜찮아 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내라는 말은 언제부턴가 우리의 입에 붙은 채로 어디론가 혼자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일상의 대화에서 쓰이는 힘내라는 말은 사전의 뜻보다 가벼운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노력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무리해서 노력하는 성향이 예전부터 강했지요. 이 성향을 지닌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꾸준히 노력하며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동물이라 불릴 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일에만 매달렸던 1990년대 중반 이후 아버지 세대가 그랬습니다. 걷는 속도를 보자면 부산한 걸음 정도가 아니라 전력 질주했고 쉬거나 곁길로 셀 여유도 없이 그저 필사적으로 한 시대를 뛰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당시에 노력하는 아버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무아지경으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24시간 쉬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42살에 과로로 쓰러져서 그때까지의 생활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전력 질주는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버린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시 경제 문제로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너무 힘쓰지 마, 좀 더 천천히 걷자라고 자신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속도를 바꾸고 어깨 힘을 빼면 지금까지 잘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삶의 힌트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변속을 능숙하게 행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도 크게 변합니다. 피곤한 사람에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 시간을 잊을 만큼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본 적 있나요? 몰두하는 일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무엇이든 그 순간에는 몸도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몰두하는 이유는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혹은 좋아해서입니다. 뇌가 즐겁다, 기쁘다, 재미있다는 상황에 바로 반응을 보여 쾌락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지요. 면역세포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암 등의 여러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등 감정과 더불어 보다 좋은 쪽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충만해지면
면역부대의 병력은 더욱 강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충만해지면 면역부대의 병력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웃거나 즐거워하면 자연스럽게 병에 걸리기 힘든 몸이 만들어집니다. 건강의 기본은 무슨 일이든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도로 사는 사람은 생활 속 작은 일에서도 매일 즐거움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일이든 가능한 한 즐기면서 임할 수는 있습니다. 노력하려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노력하자.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한다면 나의 의지로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노력이 꼭 필요할 때는 노력하는 방법을 바꿔보면 됩니다. 같은 일에 대한 똑같은 노력이라 할지라도 정말 괴로운 일이다. 언제쯤 끝날는지 라고 생각할 때와 좀 힘들긴 하지만 좋은 기회니까 최대한 즐겨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의 몸 상태는 크게 다릅니다.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괴롭다고 생각하며 노력할 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될 테니까 열심히 하자라는 기분이 되도록 사고방식의 스위치를 바꾸면 몸의 반응도 바뀔 것입니다. 일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노래도 억지로 부를 때와 즐기면서 부를 때 면역세포의 기능에 차이가 생깁니다. 억지로 부를 때는 면역 시스템인 NK 세포의 활동이 저하되고 즐겁게 부를 때는 NK 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현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긍정적 사고로 어떤 일이든 즐긴다면 몸은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긍정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능숙한 숨 돌리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영어로 쓰면 STRESS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스트레스의 6글자가 각각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의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Sports, 운동, travel, 여행, recreation, 오락, eat, 먹기, sleep, 잠, smile, 웃음. 운동, 여행, 오락, 먹기, 잠, 웃음은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의 경감, 즉, 숨 돌리기를 위한 6가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기 위한 6가지 조건이기도 하고요. 자주 몸을 움직이고 여행을 하고 놀이를 즐기고 잘 먹고 잘 자고 자주 웃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부정적인 자극 요인과 멀어지고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마음 놓고 웃어본 적이 없다거나 재미있는 일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면 곧바로 스트레스를 STRESS로 바꿔놓고 이 6가지 숨 돌리기 방법을 생활 속에 도입해 보세요. 자신의 속도로 사는 사람은 이 6가지 조건을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재미있어 하면 스트레스는 멀어집니다. 인체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나요? 겸손하게 전 그렇게 대단하지도 훌륭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기쁘면서도 우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한편 서방 문화권에서는 칭찬을 받으면 고맙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고맙다는 말에서 우리는 칭찬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에는 칭찬의 말처럼 불가사의한 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순식간에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어깨에 힘이 느슨해집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고맙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의 효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웃음이 많고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가 아이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 쉽진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일상의 작은 일에서 고맙다는 말을 한다면 아이도 자연스레 고맙다는 말의 의미를 학습하게 되어 부모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겠지요. 부부간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웃음 없이 형식만 갖춘 차가운 가정이 되고 아이에게도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며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가정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고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칭찬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 능숙하지 못합니다. 아주 고마워하면서도 막상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쑥스러워져서 마음속으로만 고맙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마음이 전달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때로는 큰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칭찬을 받으면 솔직하게 고맙다고 대답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사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와 행동에 신경을 쓰는 여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인생의 속도를 터득했다면 이젠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나날의 사소한 모든 일 속에 당신의 부드러운 마음이 담길 테니까요. 그리고 주위에는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동료들이 자연스레 모여들 것입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빠른 걸음으로 걸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2023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